아까 앙드레 브레송 얘기도 잠깐 했는데 브레송과 함께 매그넘을 창립을 했던 로버트 카파, 정말 우리가 취재 기자들 중에 또 전설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카파의 경우에는 카파이즘이라고 해서 정말 그 죽음을 불사하고 수많은 전쟁에 참여를 하다가 1954년에는 인도차이나 전쟁 취재 도중에 지뢰를 밟아서 사망하기까지 했던 그런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 현대에서 카파이즘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거리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나가이 겐지라는 일본인 기자가 미얀마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던 중에 갑자기 총격을 받아 거리에서 쓰러진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한 어떤 카파이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카파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사진 기자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 기자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 마음 먹게 된 게 로버트 카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카파가 남긴 명언 중에 하나는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은 것은 대상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대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물리적인 거리라고 사진을 배울 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경험이 쌓이고 다시 로버트 카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카파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저는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신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신의 피사체가 되는 인물들에게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저절로 좋은 사진을 찍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뉴스의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감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공간이 꼭 전쟁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맞아. 엄청난 사실 재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 활동들도 사실 기자님께서 또 하셨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고 지금도 무서운 영화를 못 봅니다. 근데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그 겁이 좀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그런 위험한 지역에 취재를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런 안전대책 같은 거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냥 카메라 한 대를 메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점까지는 가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원을 해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도 수시로 그 방호복을 다 입고 주변에 있는 방사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해가면서 저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면서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뭐 목숨 걸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가족분들이나 주변에 이제 친한 지인분들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나 친한 지인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해온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조심하라는 이야기 정도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아빠 일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뭐 긴급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빤히 보면서 아빠 저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가서 취재를 가서 뭐 며칠 후에나 돌아왔던 적도 여러 번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안전하게 내는 느낌인데 그때만 원전 사태를 취재하신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후속 취재도 계속 해오셨고 그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신다는데, 좀 이상해. 이게 이렇게 안정된 마음으로 듣기에는 뭔가 되게 숨기고 있는 강렬한 열정. 나는 코리안 카파야. 이게 있지 않나.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그 취재를 계속 이어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사진 기자 일을 하면서 처음 겁먹었던 적도 많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2004년도에 동남아에서 쓰나미 해일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인도네시아의 반데아체라는 곳에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3주 정도 취재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뭐 길거리가 시체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망하신 분들의 신원을 찾거나 그럴 여력도 없어서 진짜 포크레인으로 시체를
이렇게 모아서 매장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러한 파괴 현장이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오늘 내가 살아서 내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다시 살아가고 내일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게 제 카메라를 들이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런 겁이 나고 그랬던 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들에 간다는 것 자체가 취재도 있지만 누군가가 볼 때는 저걸 저렇게 담아야만 할까라고 비판적으로 시각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건 아마 영원한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제 사진에 남게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아무리 사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걸 보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막대한 피해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좋은 사진을 찍었어도 사진 속에 담겨있는 뉴스에 제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 사진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사실에 대해서 2번, 3번 가능하다면 확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